국민의힘이 이른바 더 큰 서울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지방시대를 약속해왔기에 지역 균형 발전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진도와 신안 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간대 돌미역 채취 어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2년 전 나사가 완도 해저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완도 해역 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완도군이 미국 항공우주국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이어 열리고 있는 전국 장애인체전도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기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왔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이른바 더 큰 서울 정책은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일관되게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국정 목표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으로 삼고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과감한 지방시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안은 이런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가시티는 고사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권역별로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랬고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원래 한 뿌리였던 만큼 행정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고사에 대처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제시됐던 개념이 오히려 서울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는 현실은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적인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바라봐야 되는 그 신호탄이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안이 제안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당론을 정하지 못하며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발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지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만조 때는 바다에 잠기지만 간조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육지와 바다 사이를 조간대라고 부릅니다. 진도와 신안 섬 지역에서는 이 조간대에서 예로부터 돌미역을 채취해 왔는데요. 이 같은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바닷물에 잠겨있던 조간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바위마다 길다랗게 자라난 돌미역을 채취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만조 때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 사이인 조간대에서 자라나는 돌미역은 오랫동안 전남 진도군과 신안군 섬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미역농사라 그래요, 미역농사. 그거 팔아가서 육지로 보내고 쌀로 또 우물 교환도 하고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미역이 잘 자라도록 잡초도 제거하고 어린 미역이 녹지 않도록 물도 주는 등 그야말로 농사처럼 이뤄지는 돌미역 채취업. 해양수산부는 진도와 신안 지역의 돌미역 채취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습니다. 어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수산물이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과 지식, 기술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보고 그 미역 밭에 개딱귀엽 물주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어업 방식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진도와 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앞으로 3년 동안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서 보전 관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완도 주변 해조류 양식장의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완도 해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완도군이 나사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탐사위성 랜드셋이 지난 2021년 4월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사는 그중 완도 해역의 대규모 양식장에 주목했습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은 완도의 얕은 바다는 다시마, 김, 미역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내용입니다. 나사는 한국이 초밥에 사용하는 붉은 김의 수출량이 세계 1위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 NGO 단체 등에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방문이 이어졌고 해조류 등 지역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나사가 완도를 소개한 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우주포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나사 고위 관계자에게 완도군은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나사는 해조류 양식이 다른 유형의 식량 생산에 비해 담수나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Is the benefit to the natural earth environment, right? Is the helping the carbon cycle, and so it was a twofold reason for a good news story for us. 세계 식량 농업기구는 완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해조류 생산 규모가 세계 3위이고 특히 완도의 해조류 생산액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다 잡초로 인식됐던 해조류의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완도군은 오는 24일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나사 분석팀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장애인체전에서는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이색적인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최다운 앵커입니다. 선수들이 방울 소리가 나는 공을 힘차게 굴립니다. 눈가리개를 착용한 선수들은 소리를 듣고 몸을 날려 공을 막아냅니다.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면 득점. 시각장애 체육인들을 위한 골볼 경기입니다. 자그마한 소리에도 선수들이 공을 찾지 못할 수 있다 보니 관중들도 숨소리도 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볼은 소리가 나는 공을 가지고 하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적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과 득점 후 환호는 관중들을 골볼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런 새로운 게임들도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이 하는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봤을 때. 쉽게 접하기 힘든 휠체어 럭비도 색다른 매력을 자랑합니다. 럭비와 비슷하게 격렬한 몸싸움이 주는 재미는 물론 10초 이내의 드리블이나 패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박진감이 넘칩니다. 역시나 가장 큰 감동은 골라인을 넘는 순간입니다. 볼 넣었을 때가 제일 짜릿한데 선수들 넘어졌을 때는 속상하고 좀 그래요. 전국체전에 이어 열리고 있는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체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선수들의 열정과 경기의 재미에 비해 대중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전국체전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른 스포츠하고 똑같이 열정적이고 재밌고 그런 게 많으니까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 3일 시작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격려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장애인체전 축구 경기가 열린 목포 국제축구센터를 찾아 전남 축구 선수단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도 목포 종합경기장에 마련된 대회 운영본부를 찾아 관계기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체전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장염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무안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일 무안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장애인체전 선수단과 가족 등 6명의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장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안군 보건소는 식당에서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선수단이 당일 먹은 다른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분재 대전이 열리고 있는 신안군 분재공원에 20억 원 상당의 희귀 분재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분재들도 대거 전시되고 있어 분재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산다는 주목나무. 어느 한 곳 치우침 없는 균형미를 갖췄지만 잎에 감춰진 나무 줄기는 변화무쌍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죽은 나무 둥거린 사리와 붉은색의 살아있는 줄기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로 탄생했습니다. 신안군 분재공원에 전시 중인 수령 1500년으로 추정되는 주목나무 분재입니다. 분재로 담아서 키워진 지 45년째인데 추정 가격만 20억 원에 달하는 귀하디 귀한 분재입니다. 우리가 조금 분재를 일반인들이 아직 대중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은 이런 정도 분재면 아마 국보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재 대전이 열리고 있는 신안군 분재공원에는 국보급 분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다양한 분재 200여 점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곰솔나무 하나하나를 심어서 하나의 곰솔로 재탄생시킨 작품은 물론 흐트러진 균형미를 뽐내는 모과나무 등 우수한 분재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감상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자연을 분에 담아놓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신안군 앞해우 분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분재 대전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도의회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전남 섬 지역에서 선박으로 이송되다 사망한 응급 환자는 45명으로 한 달에 4명꼴이라며 헬기를 활용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최선국 위원장도 구급 신고 1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한 헬기 이송 환자는 82%지만 선박 이송은 14%에 불과하다며 섬 지역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3 목포 문화제 야행이 지난 4일과 5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11월 야행은 지난 10월 열렸던 1차 야행에서 관심을 끌었던 근대 역사 투어, 인형극 북촌 사람들 등은 물론 목포 풍류단, 샌드 아트 체험 등 새로운 공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영암과 한평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영암군 군서면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2차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쯤 한평군 손불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갓길에서 진입하던 사륜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목포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이 남성이 탕 안에서 움직이지 않자 밖으로 꺼낸 뒤 신고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70대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3일 오전 8시쯤 목포 북항 인근 해상을 지나던 예인선 선장의 음주 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선박 검문 검색과 음주 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지역 보행도로에 국민 2,023명의 글귀를 각인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구역 내 550m 구간 보행자 전용 도로를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글을 신청받아 콘크리트 패널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한평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17만 명이 다녀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6억 3천만 원의 입장권 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한평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등에서 8억 8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향대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진도군과 시월드 고속회리, 진도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은 최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진도에서 제주 애호랑을 잇는 항로에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